그러면 이어서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네. 오늘 지금이랑 이따 저녁 수업이랑 해서 이것만 계속 쭉 할 거거든. 오늘까지 방학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나가 보려고는 할 텐데 어디까지 하나 뭐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함수의 종류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함수의 종류거든. 이 함수에서 배웠던 게 애초에 이름부터 함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이 1대1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었지.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얘네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엄청 큰 함수라는 집합 안에 1대1 함수가 조그맣게 있고, 그 안에 또 1대1 대응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였고, 이제 지금 할 두 개는 그냥 혼자 사는 애들이야, 따로따로. 얘네랑 별개야, 별개 기준. 자, 첫 번째로 할게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우리 항등이란 말 들어봤지? 항등식에서 뜻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지. 그럼 얘는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함수라는 얘기야. 뭐가? x랑 y가 항상 똑같은 함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항등함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x랑 y가 똑같다며. 함수, 항등함수는 얘가 대표적이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해봐. x랑 y가 똑같은 값을 지니는 게 항등함수야. x에 1 넣었어. 그럼 y도 1 나와야 돼. x에 100 넣었어. y도 100 나와야 돼. x에 마이너스 2 넣었어. y도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이런 함수가 y는 x 말고 또 있을까? 없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일단 종류는 얘밖에 없어. 근데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 이거 항등함수야? 어때? 아니지. x에다가 2 넣으면 y 4 나오잖아. 항등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정의역에게 제한을 건다면, 정의역 x가 0이랑 1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지. x에다 0이랑 1밖에 못 넣는 상황이라면 x에다 0 넣으면 y도 0 나오고 x에다 1 넣으면 y도 1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아무 조건이 없다면 얘밖에 없어. 당연하지. 써있는 그대로 y랑 x랑 똑같다니까. 근데 필요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항등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결론 항등함수는 핵심이 뭐다? x랑 y가 똑같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아무런 식도 안 주고 야, fx는 항등함수야 라고 했어. fx는 항등함수야. 그러면 f5는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답은? 오겠지. 항등함수니까. 이런 거야. 별거 없지? 자, 다음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라는 거는 원래 알고 있던 뜻으로 하자면 이런 거지. x와 y 두 미지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게 함수지. 그지?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이 1차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수함수는 그런 x와 y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y는 3이다. x가 몇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어. 그냥 y가 3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y가 3인 점들만 싹 다 모으는 거야. 그럼 1,3도 있을 거고 2,3도 있고 3,3도 있고 0,3도 있고 별의별 게 있겠지. 그래서 쭉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게 상수함수의 그래프.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겠지. x는 1. 이거 상수함수일 거 아닐까? 그래? 잘 생각해봐. x는 1. 상수함수일까? 얘는 맞거든? 얘 상수함수야. 예서야, 이거 상수함수일까? 상수함만 있잖아. 얘는 아니야. 왜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 얘는 x가 1인 모든 점들을 모으면 돼. 1,0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별의별 게 있겠지.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튼간에 얘 이름은 함수란 말이야. 함수여야 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조건이 뭐였어?
하나의 x값이 모두 다 한 번씩 y에 대응하면 되지. 그지? 그리고 그걸 그래프로 해결했던 방법이 뭐였어?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거 함수다 아니다 판별하는 방법.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었던 이유. 뭐였니? 그렇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세로선이 의미하는 건 이 세로선이 만약에 x가 2야. 그러면 2일 때 함수값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x가 하나일 때 y가 2개 대응하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고. 맞나? 그럼 얘를 봐봐. 얘는 상수함수 맞거든? 왜? 세로선 그어봐. 교점 무조건 하나씩 나오잖아. 그지? 이 함수 맞아. 상수함수야. 근데 얘 생각해봐. 여기 선을 그어서 교점 몇 개냐? 말도 안 되게 많지? x가 1일 때 대응하는 y값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 모양이긴 하지만 함수 아니야. 상수함수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수함수는 y값이 항상 똑같은 애들만을 원해. 오케이? y값이 항상 똑같은 애들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식을 안 줬어. 근데 fx가 상수함수래. fx가 상수함수야. 근데 f3이 5가 나왔댄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f1은 몇이야? 라고 물어봤어. 답은? 5겠지. 상수함수는 뭐라고? x가 몇이건 간에 상관없어. y값은 항상 똑같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그래서 지금 배운 요 두 가지 함수. 항등함수는 x랑 y가 항상 똑같은 함수니까 x가 몇이냐에 따라 y가 똑같이 가면 돼. 이게 항등함수고, 상수함수는 x랑 y의 관계가 없어. 그냥 y가 몇이기만 하면 돼. 끝. 그러니까 함수식을 몰라도 얘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x가 바뀌건 어쩌고저쩌고 뭔 상관이야. y값은 하나가 5다라는 게 확정이라면 나머지 다 5야. 전부 다 x가 몇이 5건. 알지? 요게 상수함수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77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x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x에서 x로, 즉 정의역도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이라는 소리지.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항등함수인 것을 그러죠. 항등함수보다 x가 몇이냐에 따라 y도 똑같이 나와야 돼. 즉 애초에 우리는 얘가 항등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야? 대응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0 넣으면 0 나와야 되고 1 넣으면 1 나와야 돼. 이런 함수가 뭐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 기억. fx는 x다. 맞지? 당연하지. 이거는 이렇게 안 주어져도 무조건 맞는 거지. 그지? 기억 맞는 거. 다음 니은. 어때? x에다가 마일 0, 1 넣으면 y도 마일 0, 1 나오니? 아니지. 안 되고. 디귿 어때? 안 되지. 리을은 되네. 그래서 정답 기억 리을 2번. 요런 거고. 자, 뭐 충분히 이해됐을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21번, 22번 두 개 해보자. (22번에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래.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요 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x를 넣으면 얘가 나온대. 이 얘기거든.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x를 넣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뭔데? x를 넣으면 뭐 나와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x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얘랑 똑같으면 되지. 이렇게 자, 집합 x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치자. 집합 x에 1, 2, 3이 들어갈 수 있어. 1, 2, 3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3개가 맞지. 근데
여기서 이 집합 x가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3만 있어도 되고 1, 2가 있어도 되고 1, 3 되고 2, 4도 되고 2, 3도 되고 1, 2, 3도 다 되는 상황이라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그지? 이게 몇 개냐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줘야 맞는 거지.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다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집합 x의 개수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를 풀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뭐 인수분해서 x는 0, 2, 마이너스 2가 뜰 거야. 그러면 요 세 개가 얘네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이잖아? 그럼 x가 0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x가 0이면 얘네들 똑같으니까 2만 있어도 되잖아. 마이너스 2만 있어도 되잖아. 얘네 둘이어도 되고. 즉 결론은 뭐야? 얘네 세 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집합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세 개가 아니라 요 세 개의 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돼야지. 근데 마지막에 집합 x는 공집합은 안 된댔으니까 모든 부분 집합에 있는 공집합의 개수인 한 개는 빼줘야 맞지. 그래서 정답 7개. 이거 학교 시험에서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된다. 원소의 개수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해돼? 자, 넘겨서 자,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 요게 좀 많이 중요해. 특히나 너희가 순혈과 조화까지 배웠기 때문에 특히나. 자, 보자. 일단 문제로 볼게. 집합 x는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집합 y는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다.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거 보기 편하게 바꾸자. 그래. 자, 잘 정리해도. 자, 함수의 개수 해보자. 함수의 개수는 뭐야? 다시 말하지만 계속 복습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함수는 모든 x값이 한 번씩 y랑 대응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순서대로 간다 치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니? 4군데지. 1이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야. 1이 어딘가로 갔다 치자.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니? 4군데지. 어디든가 가도 상관없잖아. 겹치든 말든 뭔 상관임? 1이 어디로 갔던 간에 만약에 1이 1로 갔어. 그럼 2는 1로 못 가? 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함수인데.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4군데고 2도 4군데고 3도 4군데지. 이해됐어?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것까지 있어.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인데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게 되지? 이거 순혈과정에서 다 배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다.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식화한다면 몰라도 돼. 안 외워도 돼. 굳이 공식화한다면 y의 x제곱이다. y가 4개 있고 x가 3개 있으니까 4의 세제곱이라고. 굳이 쓰자면 이렇다는 거야. 몰라도 돼. 요 느낌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눈으로 보라고. 자,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보자. 자,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서 y가 안 겹쳐야 돼. 이게 아까 유라가 말한 거지. y가 안 겹쳐야 돼.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 치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니? 4군데지. 자, 1이 어딘가로 갔다 치자.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야? 이제는 3군데지.
1이 간 곳은 못 가니까. 그럼 2도 어딘가로 갖다 쳐?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2군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지금 내가 이 말로 설명한 요거를 기억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랬지? 이 빨간 글씨 이거 그냥 내가 굳이 쓰는 거지 몰라도 돼. 괜찮아. 그래서 1대 함수를 굳이 쓰자면 4개의 y값 중에 굳이 말하자면 4개의 y값 중에 순서를 정해서 누가 1, 누가 2, 누가 3이랑 대응할지를 순서를 잡아서 3개 고르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4개의 y값 중에 순서대로 먼저 고른 거는 1이랑 대응할 거고 두 번째 고른 건 2랑 대응할 거고 세 번째 고른 건 3이랑 대응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 3, 4 골랐어. 그럼 뭐야?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내가 순서를 바꿨어. 4, 3, 1 바꿨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르지. 얘는 F1이 4고 F2가 3이고 F3이 1인 거니까 다른 거지. 순서가 있네. 그러니까 순열이다. 그래서 얘도 쓰자면 Y, P, X다. 굳이 쓰자면. 중요한 거 아니야. 요 내가 말로 한 거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만 당부하자면 얘가 순열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아. 여기가 Y였나 X였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쓰잘데기 없으니까. 난 굳이 쓰는 거고. 자, 됐지? 자, 근데 더 해야 돼. 1대1 대응해보자.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Y가 안 남아야 돼. 그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모든 Y 값이 X랑 한 번씩 다 만나야 돼. 자, 그럼 요 말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 내가 말한 게 이해가 됐다면 여기에 답이 나올 거야, 얘들아. 이 식에서, 요 상황에서 1대1 대응은 몇 개 할까? 이거나 1대1 대응 몇 개 나오겠어? 이 상황에서. 어? 그렇지. 안 나와. 불가능해. 왜? X는 3개인데 Y가 4개잖아. 이게 Y가 어떻게 안 남아? 무조건 남지.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당연한 얘기지. 똑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똑같다 치자. 똑같다 치자. 그러면 이때 1대1 대응은 몇 개 나오겠어? 맞춰보자. 1대1 대응 몇 개 나올까? 이때는. 내가 계속 말하는 대로 생각해봐야 얘들아. 1이 어딘가로 간다 쳐. 이 1이 어딘가로,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일까? 갖다 치고,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일까? 갖다 치고,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일까? 생각하면 끝이야. 몇 가지겠어? 6가지지. 그래서 이해돼? 6가지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대1 대응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라면 1대1 대응을 하는 거랑 1대1 함수를 하는 거랑 그게 그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상황이 맞다면 얘처럼은 안 되고 상황이 맞다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똑같아. 개수가. 오해하면 안 돼. 1대1 대응이 될 때가 1대1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다. 됐지? 다음 오늘 배운 거 항등함수. 몇 개일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등함수.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건 내가 설명을 했지.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항등함수 몇 개 나올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항등함수 몇 개 나오겠어? 항등함수의 뜻은 뭐야 얘들아? X랑 Y가 똑같아야 돼. 항등함수 몇 개 나오겠니?
머리를 굴려봐, 얘들아. 이거 뭐 머리 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항등함수 몇 개 나오겠어? 한 개지. 야, 이거 말고 항등함수 있어? 있니? 이거 말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말고 항등함수 있어? 얘들아? 죽어도 없는데? 항등함수는 x랑 y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은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아? 하나지. 이게 다지. 오케이? 무슨 소리니? 이게 세 개가 아니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된 거잖아. 이렇게 하나의 대응이 완성이 된 거잖아. 이거 말고, 이 그림 말고, 이 상황 말고 항등함수가 있냐고. x랑 y가 똑같은 게 있냐고. 없잖아. 하나겠지. 뭔 소리지, 이해돼서? 얘들아? 다음. 요거는 너 이거 잘 생각해봐.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상수함수. 상수함수 뜻은 뭐야? x가 몇 시간 간에 y는 똑같아야 돼. 상수함수 몇 개일까? 4개. 어떻게 4개야? x 값인 1, 2, 3이 싹 다 1로 갈 때랑 2로 갈 때랑 3으로 갈 때랑 4로 갈 때 4개가 있겠지. 그리자면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3으로 몰리는 하나가 있을 거고 4로 몰리는 하나가 있겠지. 해서 총 4개. 상수함수는 뭐다? x값과 관계없이 y값이 동일한 값이면 돼. 그 동일한 값이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겠지. 무슨 이해되니? 자, 다음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내가 여기서 굳이 순열이라는 말을 썼던 거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보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치자. 자, 여기서 이제 뭐 함수의 개수를 따질 건데 이 상황에서 일단 배운 거 해보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7가지고 2가 6가지고 5가지고 4가지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7, 6, 5, 4를 곱한 순열일 거야. 됐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런 말을 줄 거야. 문제 일단 써있는 말 해석 좀 해보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요거를 만족시켜야 된대, 함수가. 대응이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해석이 막 돼야 돼. 쉽게 말하자면 이거야. x가 크면 y 값도 크대. 이해됨? x 값이 크면 y 값도 크대. 즉 뭐야? 예를 들어 1과 2를 비교한다 치자. 1, 2 중에 누가 커? 2가 크지? 그럼 1이 대응하는 수가 있겠지? 그럼 2가 대응하는 수는 1이 대응하는 수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 이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봤어. 잘 기억해둬라. x가 크면 y도 커야 된대.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제 이걸 풀 줄 모르면 머리가 아프지. 1이 1로 가면 2는 2, 3, 4, 5, 6, 7 중에 하나 골라갈 수 있고 그럼 2가 어딘가로 갖다 쳐. 그러면 또 3이 얘가 간 거보다 더 큰 것만 가져가야 되고 3이 또 어딘가로 갖다 쳐. 그럼 4는 또 어딘가로 가야 되지. 그러면 너무 방향이 많잖아. 그지? 1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못 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저쪽에서 얘는 여기 있는 요 y값 7개 중에서
x값이 될 x랑 대응할 숫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럼 예시를 들어보자. 왜 7시4로 끝나는지를, 왜 고르기만 하면 되는지, 왜 조합인지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1, 3, 4, 6을 골랐다 치자. 예를 들어 이 y값 7개 중에서 1, 3, 4, 6을 골랐어. 그러면 무조건 1은 누구랑 만나야 돼? 1은 누구랑 대응해야 돼? 지금 내가 1, 3, 4, 5를 골랐어. 1, 3, 4, 6이네. 1, 3, 4, 6을 골랐어. 그러면 1은 누구랑 대응해야 돼? 무조건 얘를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1이야. 여기는 3은 누구랑 이어져야 돼? 무조건 2야. 무조건 3이고 무조건 4야. 왜? 태소가 정해져 있잖아. 제일 작은 건 1이랑 가야겠지. 그 다음 작은 건 2랑 가야겠지. 그 다음 작은 건 3이랑 만나야겠지. 제일 큰 건 4랑 만나야겠지. 왜? 태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게 뭐였어? 여기서 내가 이 4개의 y값 중에 이거 1대1 함수 할 때 4개의 y값 중에 1, 2, 4를 골랐어. 그러면 1, 2, 4를 골랐으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4로 갈 수도 있지만 1이 4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갈 수도 있잖아. 즉 내가 고르기만 했다라고 해서 그 고른 게 곧 가지수는 안 되잖아. 얘네들이 나열되는 가지수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1, 2, 4 고르는 거랑 4, 2, 1 고르는 거랑 다르잖아. 결론은. 그치? 근데 얘는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4개를 고르기만 했다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인 거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지. 얘도. 내가 6, 4, 1, 3을 골랐어. 그래도 얘는 1이랑 얘는 2랑 얘는 3이랑 얘는 4랑 만날 수밖에 없잖아.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뭐야?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7개 중에 얘네와 만날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순서를 바꿔서도 어차피 그게 그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 둘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얘네 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리고 얘랑 똑같은 말이 이제부터는 별거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x가 크면 y는 작대. 다르겠어? 똑같겠지. 왜? 내가 1, 3, 4를 골랐어. 그럼 뭐야? 제일 큰 게 1이랑 만나겠지. 그 다음 작은 게 2, 그 다음 큰 게 2랑 만나고 얘가 3, 얘가 4랑 만나겠지. 이거 말고 있어? 없잖아. 대소가 바뀌었을 뿐 똑같다고.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끝난 거야. 고르기만 하면 끝난 거야. 왜?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구분 좀 잘하자. 이거 구분 잘하고 함수의 개수 세는 법, 1대1 함수 세는 법, 얘네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항등함수도 사실은 한 개밖에 없겠지. 이건 의미 없고 상수함수 세는 거. 이 정도는 꼭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추가하자면 얘네 둘 비교하는 거. 순열과 조합. 언제 순열 쓰고 언제 조합 쓰는지. 이해됐지?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게. 너희가 한번 풀어봐.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있을 때 좀 줄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죠. 첫 번째 조건. f2는 3의 배수다. 다음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x가 크면 y도 크다. 자,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구해보자. f2는 3의 배수여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함수 값은 x가 크면 y도 커야 된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먹은 거야. 누가 만나봅시다. 어디 보자. 이걸 지울까? 못 풀어서도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해서 이렇게 되면 돼. 자,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F2를 먼저 정하자. F2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구랑 누구야? 3과 6이지. 3의 배수는 3이랑 6이니까. 그러면 F2가 3일 때랑 6일 때를 나눠서 해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F2가 3이야. 3이라면 F1은 누구 중에 고를 수밖에 없어? 이 말 때문에 1과 2 중에서밖에 못 골라. 얘는 1 아니면 2야. 다음 F3과 F4는 여전히 이 말 때문에 요 3이 기준이 되는 거지. F2가 3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F2가 3이잖아? 그럼 얘는 얘네밖에 못 고르고 얘는 얘네들 중에 고르는 거지. 그런데 대소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고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4부터 8까지 중에 고르면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 F2가 3일 때는 F1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F3과 F4가 될 수 있는 건 남은 5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하고 얘도 해야 함수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0 해서 첫 번째 경우에 20가지가 나오겠다. 2 곱하기 10이지. 다음 두 번째. F2가 6일 수도 있겠지. 그럼 F2가 6이면 요 선이 기준이 되는 거야. F2가 6이라는 게. 그러면 1은 반대로 1은 5개 중에 고르면 되는 거고 3과 4는 7과 8 중에 골라야 되는데 고를 것도 없지. 3은 무조건 7로 가야 되고 4는 무조건 8로 가야 돼. 그지? 그래서 F1만 1부터 5 중에 고르면 되고 F3과 F4는 7과 8로밖에 못 가는데 애초에 얘는 7, 얘는 8일 수밖에 없으니까 고르는 가지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F1만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 둘은 따로따로, 이 경우 저 경우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은 더해야지. 그래서 정답 25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풀었어? 네. 오케이. 이해되니? 요거 이해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78